김포의 북쪽 끝 지역, 특히 조강리 일대는 남북 대치에 긴장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조강리 마을 입구, 애기봉 전망대 입구에서 목적지와 통행 이유, 신분을 확인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한적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농촌 풍경. 하지만 조강 일대는 세월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러니까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또 많이 숨어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 덕포진이라고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네.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프랑스 함대, 미국 함대와 맞서 싸웠던 격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이 조강하고 관계가 있는 곳인가요? 아, 네. 조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또 하나의 강, 염하가 바로 이 덕포진 앞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염화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럼 염화를 좀 보러 빨리 가보죠. 강 이름에 좀처럼 쓰지 않는 물하자가 쓰인 염하. 염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덕포진입니다.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덕포진은 서해에서 조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공개됐는데 대포를 쏘는 포대와 또 평지를 높게 다져 포를 쏘게 만든 돈대가 발굴됐습니다. 포를 쏘는 불씨를 보관하고 또 포병을 지휘하던 파수청 자리도 남아 있습니다. 덕포진은 강화도의 광성보와 마주하고 있어 앞이 막힌 듯 보이고 또 강폭이 좁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전략적 요지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1866년 프랑스 함대는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강화도를 무력 침범했습니다. 1871년에는 미국 상선이 일방적인 통상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미 함대가 침략해 왔는데요. 이 엄청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하는 프랑스, 미국의 함대와 이 조선의 병사들이 덕포진에서 맞섰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조강의 물살이 좀 더 거셌더라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 이 보이는 이 강이 염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강, 그게 바로 염하입니다. 어허. 아, 그러니까 저 앞에 저게 강화섬이고. 근데 난 이게 뭐 한강 하류라든지 뭐 임진강 하류라든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염하라고 이름 지어진 무슨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뜻이 다른 거지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지역이 서해안의 바닷물과 조강의 민물이 합쳐지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강이라고 하기도 바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소금염, 물하를 써서 염하라고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염하. 조선시대 아랫역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싣고 한양과 경기 인근 지역으로 가는 배들은 반드시 염하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와 강화가 마주 있어 목이 좁고 또 물살의 변화가 심한 염하는 쉬 물길을 터주지 않았는데요. 염하에 얽힌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고종이
몽골군을 피해 강화도로 가는 길에 이 배를 타고 염하를 지나게 됐습니다. 배가 자꾸 좁고 또 막힌 곳으로 가자 이 불안한 고종은 사공을 몽골의 밀정이라 의심하며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사공은 죽기 직전 바가지를 따라가라며 물길을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었고 고종은 무사히 길을 찾았습니다. 왕에게 물길을 알려준 사공. 손돌의 묘가 덕포진에 있고 덕포진 앞 좁은 물길은 손돌목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의 왕이 피눈물을 흘리며 걸었을 길, 강과 어우러진 풍경도 처연한 듯 보입니다. 네. 진짜 여기 와 보니까 이 강화도 땅 끝, 김포 땅 끝 이렇게 딱 물려갖고 완전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그 왕이 궁궐과 백성들을 버리고 막 이렇게 뒤로 하고 피난을 가는 중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은 위협도 큰 위협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손돌 같은 그런 어떤 그 충심, 그렇죠.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당시에 그 고종도 이 염하에서 화를 입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음력 10월이 되면은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을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바람. 그래서 손돌풍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손돌바람. 예, 예. 네. 그리고 음력 10월 20일이 되면은 네. 그 손돌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진혼제를 여기서 올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게 숨어 있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를 보니까 그렇죠. 아주 실감이 됩니다. 실감이. 할아버지 강 조광의 마지막 자손은 예성강입니다. 황해도 수안군에서 시작된 예성강은 조강을 통해 서해로 들어갑니다. 예성강은 고려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강입니다. 강을 통해 또 바다를 통해 국력을 키웠던 고려. 예성강과 조강이 아니었다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코리아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숙종 20년에 축성된 문수산성입니다. 이 문수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조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의 조강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강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오늘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실 또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정황용 우리 시의원님이죠. 네, 김포 시의원입니다. 네네네. 아유, 여기까지 방문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예. 어떻게 그냥 이 지역에 대한 걸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분단의 응어리나 우리 역사의 재조명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다. 이런 생각에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좀 올라가서 조강을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시죠. 같이 네, 가시죠. 이 산성이 그래도 이 앞부분은 뭐 복원을 예. 좀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많이 복원됐는데 저 위쪽은 아직까지는 예, 흔적이 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많이 가파르죠. 여기 문수산성 북문을 따라 올라가면 조강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조강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꽃. 여기만 와도 지금 다 보이네 이게. 그렇죠. 건너편이 강하고 지금의 그 김포의 강남이라 부를 정도로 거기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 있는 지역이에요. 어휴,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정말 야 한눈에 다 보이네요. 전망이 좋죠? 예. 아니 지금 여기가 문수산성이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이 문수산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바로 앞에 강화도가 보이고 저쪽에 예. 강화대교,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염하,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가 조강, 예, 저쪽이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예성강. 예, 예. 이 산 너머가 이제 임진강과 한강이 그렇죠. 내려오고. 예. 그래서 일단 조강 개념은 이래 염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네. 조강은 이름이 강입니다만 결국은 강과 바다의 구분을 없애고 오히려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포용의 개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님의 품, 조상님의 품, 그 우리 잊어버린 우리 민족의 DNA를 찾아가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조명해야 할 그런 어떤 집중적인 지명이 아닌가. 과거 조강은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여유와 활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그 크고 넉넉한 품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휴전선. 많은 사람들이 조강 역시 휴전선이 그어진 접경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강은 휴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남북한간 자유지역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예. 우리 그 휴전선 155마일 늘 얘기하면서 철책선으로 완전히 이제 갈라져 있고 예. 절대 왕래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떻게 된 맞습니다. 거예요? 휴전협정 1조 5항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을 따로 두지 않고요. 이 지역은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 자유 통행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죠. 그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도까지 첨부를 시켜가지고 첨부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여기는 자유 통행 지역입니다. 적어도 휴전협정상으로는요. 남북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강이라는 거죠. 예, 예. 이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시선이 이 해안선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예, 예. 하하. 아니 근데 하여간 예,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조강에서 예. 뭐 남북이 서로 고기도 잡고 예, 뭐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죠. 쉽게 말해서 남북의 긴장 상태가 굳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뢰 여기도 강 한복판에 휴전선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관념 속의 휴전선이 실제 휴전선으로 고쳐가 돼버린 거죠. 오늘날의 조강은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던 시기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조강을 통해 다시 교류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 한강하고로 대변되는 이 김포반도, 강화, 파주, 예성강 일대를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문화사적,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평화 화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 정전협정 1조 5항의 의미를 이제는 민간운동 차원에서 새롭게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잊혀져 버린 조강의 이름을 한반도 지도에 명기를 하고 공식 문서산성에도 한강하구란 이름보다도 조강의 이름을 새롭게 새기는 이런 조강 이름 복원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조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도에 다시 나온 것부터가 정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으네요. 예, 예. 아이고 참 강물은 말없이 흘러가는데 하여간 그러게요. 예? 이게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번화했던 물류의 예. 정말 중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사장이 된 거잖아요. 조강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 거죠. 맞습니다. 네. 하여간 요번 저희 그 이렇게 취재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면서 예. 저도 많이 느꼈고 예. 하여간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조강이란 이름이 예. 새롭지만 야 정말 이렇게 무궁한 많은 이야기가 예. 숨어 있구나. 그 처음 알았어요. 이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진 게 고려시대고 그게 예성강 병란도로 대변되는 한반도 젖줄에 융성하는 출발점이 여기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란 이름을 부각시키는 때도 다시 코리아라는 융성 이름을 세계 알리는 제도의 계기로 조강의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네. 예. 맞습니다. 예. 하여간
조강 이름 다시 찾는 예.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예. 자. 아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예. 진짜. 지금은 아라뱃길이 있습니다만 원래 기본 물길은 한강 하구수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자연환경을 놓고 볼 때 한강의 이 수위가 낮기 때문에 수로교통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지금의 문제이지만 해방 이전까지는 그것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한강을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수로망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강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류라든가 수로망으로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분단 체제고 협정에 따라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물류도 불가능하고 교통도 불가능하고 문화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강을 살린다면 첫 번째 상징성입니다. 조강을 이용해서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조강을 새롭게 평가하고 새롭게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단 70년에 걸친 이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조강은 한반도 중심부에 크고 작은 물길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름 없는 작은 땅에서 흘러왔다 하여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려가 조강을 통해 코리아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이 조강을 통해 전국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왕권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모두를 하나로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강을 통한 화합, 그리고 물길을 통한 교류와 개방. 지난 1000년 동안의 이 조강의 의미는 지금은 비록 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잠자고 있지만 앞으로의 1000년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그 미래의 방향을 말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